원일이TV 133번째 이야기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 이후에도 여전히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경찰 수사 상황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이 질문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인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보안 요청을 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조사를 요청했던 거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전에 피소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보의 최초 보고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젠더특보는 서울시에만 있는 정무라인 특보죠. 여성이고 지난해 1월 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성단체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좌관이었고 1990년대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를 해오다가 박원순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했으니까 박 시장하고는 인연이 깊은 측근입니다. 오늘 아침 많은 매체가 팩트가 약간씩 다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큰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시간은 8일 오후 4시 30분이에요. 임순영 특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첫 보고를 한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임순영 특보 본인 주장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피소 1시간 30분 전인 8일 오후 3시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급하게 시장님 집무실로 달려가서 업무 중인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다. 박 시장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물었다.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돈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글쎄 바빠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 고소 여부는 당시 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임 특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날 밤에 시장 주재로 공관에서 회의를 연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늘상 하던 현안 회의였다. 대책 회의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박 시장과 다른 2명이 더 있었는데 박 시장이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더라. 그때는 피소 사실을 나도 몰랐다. 임 특보는 박 시장이 밤 9시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중간중간에 생각에 잠기기는 했고 내일 모여서 다시 얘기하자고 회의를 끝냈다. 여기까지가 임순영 젠더특보가 주장한 8일 밤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8일 오후 3시, 즉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그 외부가 어디인지는 말을 못한다. 그런데 밤 9시 회의에서도 피소 사실은 몰랐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순영 특보의 첫 보고 시간 오후 3시, 핵심이 아닌 듯합니다. 박 시장과 임 특보가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수위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일부 매체가 밤 9시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안 되겠다. 이건 죽음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결심한 시점은 밤 9시 회의가 될 수 없다. 박 시장이 죽을 결심을 할 정도라면 구체적인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았어야 하는데 8일 밤 9시 회의라는 그 시점은 고소인이 경찰 조서를 꾸미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고소인의 경찰 조사 진술과 제출한 증거의 심각성, 이런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란 뜻이에요. 박 시장이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살을 결심했다면 고소인의 경찰 조사가 끝난 9일 새벽 2시 반부터 공관을 나선 9일 오전 10시 40분, 그 사이 8시간 사이로 봐야죠. 박원순 시장은 성범죄 문제에 관한 한 나름 전문가입니다.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소위 인권 변호사예요. 어디까지는 말로 때우고 어느 대목은 부인하면 되고 어느 부분은 해명 내지는 사과하면 되는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증이 경찰 조사에서 다 제출됐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걸 잘 아는 전문가가 역시 박 시장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첫 보고를 받는 순간 직감했을 거고 상황이 피해 하소연인지 법적 고소 단계인지 증거물이 제출된 상태인지 조사를 하는 경찰이 범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는 상태인지 이렇게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전문가다 이 말입니다. 피해자가 울고불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습니다. 이 단계로 파악을 했는데 다짜고짜 자살을 결심한다? 이건 합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은 누군가로부터 경찰 조사 상황을 정확히 전달받은 거예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물증이 다수 제출됐다. 이건 못 빠져나간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겁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지목한 박 시장한테 경찰 수사 상황을 전달한 모종의 경로. 그 경우에서는 딱 두 군데 아닙니까? 고소인을 조사한 경찰, 경찰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 둘 중에 하나겠죠. 고소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됐고 서울청은 경찰청 본청에 보고를 했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 보고 자체는 적법화 절차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피고소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고 서울시장은 장관급이니까 청와대 보고 자체가 불법도 위법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보고 내용이죠. 피소 사실 자체를 넘어서 구체적인 진술과 제출된 증거까지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됐다. 이건 명백한 공무상 비밀 유출이고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청와대도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이나 서울시에게 알려준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경찰과 청와대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14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 은폐했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방법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 현장에 남긴 아이폰 휴대전화, 그 전화기만 포렌식해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만 확인을 하면 누가 알려줬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방침을 밝히긴 했죠. 서울 북부지검 지휘 아래 경찰청 분석팀이 할 예정이랍니다. 성추행 증거가 그 안에 있고 수사 유출 경위가 확인할 열쇠가 그 안에 있으니까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나아가 은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경찰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 증거가 나와도 외면하거나 덮을 것이다. 전 그걸 우려하는데 경찰 스스로가 이미 그 방침을 밝혔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성추행 혐의 증거 확보나 수사 상황 유출권과는 관련이 없다. 미리 선을 긋고 하는 포렌식이에요. 그럼 포렌식하면 통화 내역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나올 텐데 그건 어쩔 거냐? 서울경찰청 답변이 이렇습니다. 변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거다. 포렌식 결과 의외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폐기해야 한다. 지금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사회적 관심일까요? 그런데 경찰은 변사 사건, 자살임을 명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포렌식하겠다 이겁니다. 뭔가 의외의 증거가 나와도 폐기하겠다. 대놓고 밝힌 거예요. 경찰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고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기 전에 성추행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고소인을 조사한 경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둘 중 하나 기관일 텐데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유출자가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크겠지요. 의외의 증거가 나와도 폐기하겠다. 미리 덮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 시장은 피소와 경찰 조사를 전후해서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어요. 이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전달받았냐?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인 서울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이건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 거다. 그럼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 변호인하고 여성단체들의 이 지적 일리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상 비밀 누설뿐만이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경찰청과 청와대의 공식 부인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보고했고 보고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박 시장 측에 전달한 적은 없다. 서울시의 방조 내지 은폐 의혹도 커졌습니다. 인권 담당관이나 여성가족 정책과 같은 공식 창구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건 뭐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인권 담당관이나 여성가족 정책과 이거 만든 게 박원순 시장이에요. 젠더 특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성폭력 근절을 외쳐온 게 박 시장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왕국인 서울시청 안에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공식 창구에 신고하겠습니까? 핵심은 공식 시스템이 아니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비서실 내부의 직원들, 그리고 비서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다. 이랬다는 그 상관, 그 내부 방조자와 은폐자를 찾아야죠. 피해자는 박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았다는 그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다 했고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했으니까 누가 들었고 누가 받고 누가 뭉갰는지 의지가 있으면 찾는 일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박 시장이 자살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고 해서 서울시도 함께 공소권 없음 종료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연결식 이후에 박원순 시장을 잊으려는 여권과 서울시의 시도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란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이 지역구인데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이니까 박원순 계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을 한 기간이 2018년, 2019년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을 해온 그 시점하고 겹칩니다. 연결식을 마치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고인은 죽음으로써 미투 처리의 모범을 몸소 실천했다. 아무리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 측근이라고 해도 할 소리가 아니죠. 얼마나 비난이 쏟아졌는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추모의 시간은 갔고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사망한 박원순 시장에게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적 조치죠. 저는 더 이상 박원순 시장에 대한 판단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위선의 민낯이 드러났고 평생 쌓아올린 인생 탑이 무너졌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공소권 없음으로 덮이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박 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범죄입니다. 개인 간 성추행 사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위력에 의한 성범죄였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토록 외쳤던 지자체로서 그 구성원에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진실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찰이건 검찰이건 오로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봅니다. 불행히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 한마디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도 움직일 겁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지난 대로, 남았으면 남은 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대통령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거대 여당과 청와대의 대응은 분명히 보이네요. 선택적 분노, 선택적 침묵입니다. 결국 자살로 모든 걸 덮고 가자는 여권의 프레임을 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추문으로 무너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정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잡았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운동권 좌파 세력이 신기득권 주류 세력으로 진화한 건 맞아요. 결과는 권력의 부패 현상입니다. 우연히 연이어서 발생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란 뜻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 해법이 있습니다. 진보 자치단체장들, 도대체 왜 이러냐? 문제는 비서가 여성이잖아. 그럼 비서를 모두 남성으로 바꾸면 되겠네. 이 농담에 국민은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우리 사회 주류 권력 집단이 보수 산업화 세력에서 진보 운동권 세력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권력과 부패,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이 역설은 진정 바뀌지 않을 것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 역시 대한민국 발전에 업적을 남겼죠. 그러나 저지른 잘못 또한 엄격하게 재단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업적만 부각하고 과오는 덮고 가자. 이렇게 시도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진실이 왜곡되고 묻힐 가능성 농후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이 힘을 합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최소한 한 발짝씩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전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원일이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